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하던 그 사과 싸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파리스는 아프로디테한테 사과를 주는 걸로 이쁜 여자를 받기로 돼 있었죠. 근데 이 약속을 계속 키핑해두고 있었어요. 뭐 거의 바에서 술 맡긴 거 마냥 키핑하고 있다가 누구를 마음에 들지 모르니까 그래서 헬레네를 본 순간 아, 이 약속을 써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아주 마침 마치 짠 것처럼 이때 갑작스럽게 헬레네의 남편이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가 왕궁을 비웁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일이 생겼어요. 이때 틈타서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저번에 받았었던 그 무료 소원 쿠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갑니다. 남의 여자를 납치해버린 거야. 자, 외출했다가 돌아온 스파르타로 돌아온 이 메넬라오스는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분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넬라오스는요, 자신의 형인 아가멤논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형! 저 마누라가 사라졌어요! 파리스 새끼가 납치한 것 같아요! 이제 아가멤논은 그 당시에 사실 이 트로이라는 나라가 그 아가멤논 자기 나라에 이제 바다를 자꾸 빼앗고 있었거든요. 바다를 장악당했었거든, 트로이에. 그래서 이 바다 해양 경계선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와서 아내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동생 아내를 찾기 위한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거예요. 아가멤논은. 그래서 아가멤논이 그리스의 전 병력을 소집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당시 그리스가 이제 몇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근데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지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 이런 데 생겼을까? 왜 남의 나라끼리 싸우는데 다른 나라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지원을 해줬을까? 이 지도 먼저 볼까요? 그 당시에 동맹국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엄청납니다. 자, 여기 뭐 자세히 안 보이지만 색깔만 보세요. 초록색, 연두색 네모 쳐진 데가 그리스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저기 주황색 부분이 트로이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죠? 그리스의 거의 전 지역의 나라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구원 병력을 보여준 거야, 지원군을. 이런 일이 왜 가능했냐면은 그때 오디세우스랑 다른 귀족들, 왕족들이 했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헬레네 결혼할 당시, 그죠? 한 명 밀어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 귀족들이 그리스 전 지역에 퍼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의 전 군대들이 스파르타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때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이 메넬라오스의 형인 군대를 직접 소집한 아가멤논이 되었죠. 자, 이제 트로이로 쳐들어가면 돼요. 아, 아니다. 아직 일화가 하나 더 있다. 일화가 있어. 군대를 모으는 게, 자, 군대를 모아야 돼. 이제 모으는 기간인 거야. 군대를 모으는데, 아무리 메넬라오스를 밀어주기 약속을 했다고 돼 있어도 어때? 이 사람이라는 게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단 말이야. 내일 또 다르고. 입장이라는 게 그래요. 군대를 일으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무리 왕이라도, 그죠? 막대한 국력이 소모되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거부하는 왕들도 있었어요. 뭐 병역 기피자 같은 건데, 자, 몇 명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디세우스? 첫 번째가 오디세우스예요. 지가 헬레네 구원자들한테 밀어주기 해놓고 지가 참여를 안 하겠대. 이 겁나 웃긴 아저씨야.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거부합니다. 우리 참전 안 하겠다. 자, 오디세우스의 나라는 어디냐면요, 그리스의 좀 이렇게 가장 서쪽에 있는 섬나라 이타카라는 섬이 있었어요. 거기에 왕으로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당시에 막 결혼을 해서 애도 낳았고요. 나라가 되게 평화로웠어요. 뭐 쳐들어오는 데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원정군이 결성되니까 가기가 싫은 거지. 이제 막 애 낳았고 이제 얼마나 이뻐, 갓난애기 키우는데. 이 키우는 재미, 이거에 맛을 들이고 있었는데, 물론 약속은 약속이지만 지 가족이 더 중요했어, 얘는. 그래서 전쟁하기가 싫었어요. 자, 메넬라오스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이 오디세우스를 보고 강제로 전쟁에 참여시키려고요, 자기 사촌인 팔라메데스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팔라메데스가 이제 간 거죠, 잡으러. 자, 오디세우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를 잡으러 온 팔라메데스를 쫓아보내려고 연기를 합니다. 근데 미친 연기를 해요. 미친 척을 해. 어떤 거였냐면은, 농사 지으는 연장들 몇 개 들고 당나귀 타고 가서 마을에 밭을 갈면서 그 밭에다가 소금을 심었어요. 소금을 심는 거야. 미친 연기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아무거나 막 하는 거야. 소금을 막 심는 거야. 이렇게 쟁기질 하면서 땅 파서 소금, 땅 파서 소금 막 이러고 있었어. 팔라메데스가 이걸 보니까 뭔가 좀 아리까리한 거야.
팔라메데스는 되게 똑똑한 애였거든요. 이 오디세우스의 연기가, 이 미친 연기가 사쿠라인 거를, 뻥이라는 거를 알아챕니다. 왜? 얘는 반인반마라고 하는 팔라메데스가 그 케이론 알죠? 켄타우로스의 족장, 되게 현자예요. 켄타우로스 족장 중에. 팔라메데스는 켄타우로스의 족장인 케이론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겁나 많이 했었어. 머리가 좋은 애야. 딱 봐도 구라 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까발리기 위해서 트릭을 짭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밭을 갈고 있을 때 그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밭에 흙 위에다가 딱 앉혀놨어요. 오디세우스가 땅 파러 가다가 얘가 진짜 미친애면은 밭을 갈면서 자기 아들이랑 땅이랑 같이 갈아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오디세우스는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 마음에 걸리니까 연기하던 게 결국 들통납니다. 그래서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 일로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참여는 하지만 팔라메데스에게는 악감정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병역 기피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병역 기피자는요, 자, 요 친구예요. 자, 요거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건 영화 장면이에요. 이거 영화 장면입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트로이 영화 장면인데,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우스는 맨 처음에 이야기하던 그 사과전쟁에 있던 결혼식에서 그 테티스랑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킬레우스입니다. 얘가 태어날 때 예언이 또 있었지. 태어날 때, 그러니까 테티스가 낳는 아들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면은 죽는다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 자, 근데 이 아킬레우스는 성격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명예를 드높이고 막, 자신의 긍지, 뭐 이런 게 스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있던 엄마는, 테티스는 이걸 알고 전쟁에 안 내보내. 아들 죽으니까.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몰래 숨겨서 빼돌립니다. 전쟁에 안 내보내려고요. 하지만 그리스의 이 예언가가 한 명 또 등장합니다. 이때. 예언이 진짜 많이 나와. 그리스 신화. 원래 이래요. 그리스의 한 예언가가 이 트로이 전쟁으로 이제 군대를 모으던 이 그리스군을 보고 예언을 하나 하는데, 이 전쟁에는 아킬레우스가 없으면은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자, 어때? 전쟁 이겨야 돼. 아킬레우스 필요해. 근데 얘가 숨어버렸어. 아킬레우스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군에서 이 아킬레우스를 찾기 위해 도시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웃긴 게 이 도시를 뒤지기 시작한 게 누군지 알아요? 아까 말한 그 병역 기피 아저씨. 얘가 오디세우스가 찾으러 갑니다. 지가 혼자는 못 끌려간다는 거지. 자기도 가기 싫은데 자기 강제로 가는데 혼자는 못 끌려가. 물귀신인 거죠. 오디세우스가 이제 얘가 아킬레우스가 살던 마을을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숨었나 찾아보고 있었어. 자,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웬 궁전 안에 공주들이랑 같이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지. 찾아가 봤는데 여자들밖에 없는 거야.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밖에 없는 거라서 이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아킬레우스다.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아킬레우스도 사실 이 그리스 나라에서 이제 잔머리로 한가닥 하거든요. 금방 아킬레우스가 누구인지 알아채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은 이 공주들이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보석이랑 칼 한 자루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딱 놨어요. 궁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때? 모이잖아. 뭐 목걸이에 막 반지, 막 팔찌, 시계 막 이런 거, 막 핸드백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궁금하잖아. 같이 가서 보고 싶잖아. 자, 그 중에 공주들은 다 이런 보석을 만지작 거리는데 웬 여자애 하나가 칼을 만지는 거야. 여기 사진 잘 봐. 크게 해줄게요. 왜 이쪽에 얘 칼 꺼내는 거 보이죠? 얘가 아킬레우스인 거야. 얘는 원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애였어요. 싸움, 뭐 명예, 전쟁터 나가고 싶고 이러니까 칼을 만졌지. 오디세우스는 이걸 보고 얘가 아킬레우스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에게 전쟁터에 나가자. 야, 나도 가기 싫은데 뭐 별수 없냐? 없지 뭐. 야, 가자. 나 혼자는 못 가. 너도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데려갑니다. 아킬레우스도 자기가 트로이 전쟁 나가면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언을 다 이제 들었으니까. 그지? 근데 어때? 이 스웩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 이 명예라는 걸.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이제 드높이기 위해 가문의 명예 이런 거 중요하잖아 이 당시에.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따라 전쟁터로 나섭니다. 이렇게 사과 한 쪽 가지고 신들이 싸우던 이 싸움이 인간들의 전쟁으로 바뀌게 됐고요.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은 동생의 부인을 되찾고 트로이를 아주 박살내기 위해 그리스의 아울리스 항구라는 곳에 모여서 원정 준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자, 그리스군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요. 그리스의 어떤 그 원정 사상 최대 규모가 모였는데, 이제 얘네가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트로이까지 가려면 이제 배를 지나가야 되니까 사진 좀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이 아래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빨간 글씨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이 군사들을, 병사들을 배에 태워야 되는데 그 배만 1200척이 필요했대요. 이렇게 대규모 원정군이 결성됐던 거죠. 워낙에 대규모라서 출항을 준비하는 데만, 이 전쟁 준비, 이제 뭐 군대 편성하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간만 2년이 걸렸대. 식량 준비하고 뭐 이런 것만 2년이 걸렸대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2년 동안. 자, 배만 띄우면 돼. 애들 태워갖고 배 띄워서 이제 가면 되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야. 갑자기 미치겠는 거지, 아가멤논이. 아니, 다 2년 동안 다 바리바리 싸갖고 짐 싸서 태웠는데 바람이 안 부네? 배가 안 나가. 배가 안 나갑니다. 이 당시 여기 지역이요, 기후가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얘들은 근데 역풍이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지, 바람 때문에. 자, 아가멤논은 너무 답답했어. 이거 큰일 났잖아. 이대로 지체되면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아가멤논은요, 그 아킬레우스가 필요하다는 그 예언가, 그 노인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바람이 왜 이런가요?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가가 얘기를 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르테미스에게는 아끼는 사슴이 한 마리 있었거든요. 사슴이. 근데 이 사슴이 예전에 아가멤논이 이 근처에 사냥을 나갔다가 죽인 사슴인 거야. 신의 애완동물을 죽인 거야, 아가멤논이. 그래서 신이 그 아르테미스가 이제 빡쳐가지고 얘네가 전쟁 준비하는 걸 막으려고 바람을 이제 이상하게 만들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풀어줘야 돼. 화를 달래줘야 돼. 제사를 지내야겠죠. 그때 필요한 재물이 아가멤논의 큰 딸을 바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가멤논은 잠시 갈등했어요. 내 딸을? 안 되는데? 내 딸이잖아. 안 되는데? 근데 이미 군대는 모였어. 배 1200척이 모였어. 다른 장수들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딸을 아르테미스의 신전으로 불렀습니다. 딸을 불러가지고 신전의 사제가 이제 아가멤논의 딸의 목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에요. 이제 딸의 목을 치려고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모습이 안 보여. 안개가 걷히니까 이 큰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슴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제는 이것이 아르테미스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슴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내니까 바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아가멤논의 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가멤논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지. 근데 죽이지 않았고 그 안개가 일었을 때 아르테미스가 이거 너무 불쌍한 거야. 아무리 자기를 화를 풀어주려고 준비한 거지만 이게 생사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딸을 자기가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이제 사제로 있게 했다고 합니다. 되게 수많은 일들이 있죠. 전쟁 한번 치르려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 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그리스 원정군은요, 드디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야 겨우 드디어 가는 겁니다. 와, 진짜 힘들죠. 자, 배를 탔어요.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라가야 돼. 올라가고 있어. 자, 일로 가야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 애들이 트로이를 처음 가보는 거예요. 길을 몰라. 가는 길을 모른 거야. 얘네가 2년 동안 준비를 뭘 한 거냐? 길도 안 알아보고. 그래서 무작정 배 타고 나간 거예요. 그냥 전쟁에 미쳐가지고 무작정 항해를 하는 도중에 웬 땅에 도착했어. 얘네는 여기가 트로이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여기 미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트로이의 좀 아래쪽에 있는 데죠. 여기 미시아예요. 트로이랑은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자, 이 땅에 도착해요. 여기가 트로이인 줄 알고요. 다짜고짜 배 타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칼 뽑아 들고 갖고 그냥 바로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얘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전쟁부터 그냥 해고 본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본 거예요, 얘네들이. 자, 이 미시아의 왕은요, 텔레포스라고 하는 인간이었어요. 텔레포스라고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누구냐면요, 이 텔레포스가 누구냐면 헤라클레스 아들입니다. 오, 씨, 헤라클레스 아들이야. 그래요. 자, 텔레포스는 가끔 갑자기 밥 먹다가 누가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텔레둥절 해져가지고 갑자기 부랴부랴 갑옷 입고 그리스군 맞아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헤라클레스 아들이잖아. 이 피가 어디 가냐고. 피가 어디 가냐고. 1200척에 달하는 이 대규모 그리스군을 막아내요. 또 밥 먹다 말고 싸웠는데 이겼어. 막아냈어. 그리스군이 이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트로이를 가지도 못하고 어디 이상한 데 싸움 걸었다가 그냥 두드려 맞고 쫓겨난 거야. 자, 미시아의 왕은 이렇게 그리스군을 여러 죽였어요. 장수들도 여러 죽였다 그래, 영웅들도. 근데 자기도 이 허벅지에 창을 맞아요. 아킬레우스가 던진 창에 허벅지를 찔렸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거야. 뭐 죽는 건 아닌데 상처가 안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텔레포스는 이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우스의 아들인 빛의 신 아폴론을 찾아갑니다. 아폴론이 상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이 상처는 상처를 입힌 사람이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을 해줬어요. 자, 텔레포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 가서 아킬레우스를 만나야 돼. 그래서 아울리스항으로 갑니다. 얘가 트로이에서 아니 그 미시아에서 갑자기 그리스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킬레우스를 만났어요. 상처를 치료해주면은 대신 상처를 치료해줘라. 대신에 치료해주면 내가 트로이로 가는 길 알려준다. 너네 길 몰라서 나한테 두드려 맞지 않았냐. 길 안내해줄 테니까 상처만 치료해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리스에서는요. 얘네 이 텔레포스가 얼마나 센지 봤잖아. 아까 좀 전에 싸우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상처 치료해줄 테니 전쟁 같이 하자.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텔레포스는 이거는 거절해요. 왜냐면은 트로이 왕의 사위였거든. 텔레포스가. 이 가족관계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참전은 못하고 길만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길만 알려주기로 했고요. 아킬레우스는요. 텔레포스를 치료해줍니다. 주머니에서 뭘 딱 꺼내요. 후시딘이었던 거야. 이게 후시딘을 쫙 짜서 텔레포스의 허벅지에 이렇게 발라주자. 새살이 솔솔 돋아나면서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리스군은요. 텔레포스의 도움으로 트로이에 이제 드디어 트로이에 겨우 도착하게 됩니다. 트로이의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스군이. 당시에 겁나 많은 함대, 막 1200대 막 이렇게 끌고 왔다 그랬잖아. 이 정도였어요. 이거는 이제 영화 캡처 장면인데, 이렇게 진짜로 무슨 저글링 떼 몰고 가듯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제 배에다가 군대를 태워서 갔어요. 전쟁하려고. 갔지. 자, 여기 트로이 해안가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리스군이 바로 전쟁하진 않아. 또 얘네들은 현명해. 왜냐면 그 전에 한번 두드려 맞았잖아. 미시아에서. 이게 약간 생각이 나는지 함부로 싸움은 안 걸고 트로이 왕궁에 2명의 사절단을 파견하는데요. 그게 메넬라오스랑 오디세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가 이제 트로이 왕을 찾아가서 헬레네를 돌려달라. 그럼 우리 싸움 안 하고 그냥 돌아가겠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자 트로이의 국회의원들이 모였어요. 원로원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대해서 이제 회의를 열었어. 국회의원들이. 물론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지. 그래서 헬레네 돌려주자. 요구를 들어주자라고 했지만 이 반대 세력들이 갑자기 회의를 하다 말고 몰래 가서 메넬라우스랑 오디세우스를 죽이려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 얘네들이. 자, 몸을 피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군이 배로 가가지고 겨우 돌아와가지고 이런 일들 겪었다. 얘네는 싸움을 하려고 한다. 이거 뭐 평화하고 뭐 헬레네를 돌려주고 이런 거 없다. 우리 싸워야 된다. 당장 쳐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야. 이제 전쟁이 딱 시작됐어요. 배에서 내려서 이제 쳐들어가면 되는데 병사들이 배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내리지 않는 거야. 왜 그랬게? 아까 아킬레우스가 필요하다는 예언했던 그 노인네가 한 마리 또 있었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트로이 전쟁에 앞서서 예언을 굉장히 여러 가지 했는데 진짜 아주 적재적소에 이 예언들이 다 어떤 스토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트로이에 침략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에서 내리는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됨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배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그럼 전쟁을 해야 되잖아. 자, 이때 마침 한 명이 배에서 내리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 영웅의 이름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히!